안녕하십니까. 오늘 몇 차죠? 예, 지금부터 제 146차 원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생태 예술로 굉장히 많이 추구, 리서치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공연도 실제적으로 올리신 강주미 이사님하고 전영국 회원님, 전영국 회원님이라기에는 너무 또 이렇게 일가견을 이루신 선생님이시라서 이렇게 또 초대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생태예술적 탐구의 실제에서 순천 새꽃춤 창작 공연 사례, 이렇게 해서 두 선생님께서 작년에 생태예술을 베이스로 해서 리서치를 하고 공연을 올린 그 직접적인 사례를 가지고 발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전영국 선생님, 강주미 선생님 두 분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전영국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이번 원래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최혜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표해 드릴 순천 새꽃춤이라는 창작 공연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순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교육부와 환경융합예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천의 생태 보존으로 아주 유명하고 또 성공적인 사례로 순천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공연에 대해서 오늘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배경과 이런 창작 춤을 만들게 된 동기, 배경, 또 진전 상황,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연을 하는 어떤 작업의 과정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를 소개를 하고 실제 안무 작업, 연출, 또 공연하고 진행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강주미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공연의 특징이랄지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좀 쪼개어서 제가 한 20에서 25분 정도 또 이렇게 하고요. 강주미 선생님께서 나머지 부분 하시고 가급적 사진이나 또 영상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거 지역에서 소개하고 이 창작하는 일종의 생태 환경에 관련되는 작품을 하게 되는 과정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무용역사기록학회에 또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순천만에 살면서 흑두름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 탐구의 방법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어떤 연구 방법론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탐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춤으로 표현하거나 몸짓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에서 하는 조그마한 행사들 참여하면서 흑두루미를 모방하는 몸짓, 표현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역의 행사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스토리도 짜고 음악도 수록하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또 순천만에는 갈대축제라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가을에 10월 11월에 하는데 이때는 이제 순천만 그 야외 무대에서 이렇게 그 구름 가면을 쓰고요. 이렇게 이제 했었고 또 이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친 두루미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 여기서는 이제 어린 소녀가 되겠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짜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에 또 별도로 발표를 해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흑두루미 그 둘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잠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흑두루미들은 다 시베리아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광활한 그 자작나무 그 숲속 아래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습지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그 암수 두 마리가 짝을 지어서 새끼 알을 낳죠. 여기 화면에 나오죠. 실제 시베리아 가서 서건석 작가라는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두루미는 암인지 두루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밑에가 둥지가 보이죠. 이 둥지 안에 지금 알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위에 보시면은 그 자작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있고요. 이 아마 어미일 텐데 주로 어미가 이제 많이 알을 품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좌우로 눈이 달려 있는데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알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흰 그 계란처럼 되어 있지 않고 거뭇거뭇한 이런 반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을 품으면서 온도가 이렇게 체온이 전해지고 온도가 쭉 올라오면서 이제 그 부화를 도와주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한 4주, 5주 정도 품고 있으면 여기를 쪼개고 아주 어린 흑두루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말쯤에 이제 부화가 되고 새끼가 태어나면 9월, 10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흑두루미가 날개를 펼쳐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새 중에서는 굉장히 큰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10월 말쯤에 시베리아에서 순천만으로 날아옵니다. 약 2,000km 정도를 날아오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키도 크고 몸짓이 커지는데 그 새끼를 데리고 오려면 그 먼 길을 아무래도 뭐 위험하잖아요. 마음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걔네들도 날아오기 한 달 전부터 비행 연습을 합니다. 어린애한테 비행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날아와서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3월 말까지를 남쪽의 따뜻한 곳에서 보냅니다. 북쪽에서는 그 추우면 시베리아 엄청 추워지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 있다가 다시 이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4월 중순이니까 다 시베리아에 가 있다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여정에서 다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만에 날개를 다쳐서 다리를 다쳐서 일단 흑두루미를 지나가던 그 시민이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당시는 이 새가 뭔지 모르니까 집으로 데려와서 물도 먹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린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세장에다가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세장에서 원래 닭이 많이 있던 곳이었는데 닭모이 먹으면서 12년을 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흑두루미 소리를 듣고 이 새가 왜 여기 있지? 봤더니 천년기념물. 천년기념물은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흑두루미가 왜 여기 있나? 그래서 봤더니 12년 동안 여기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검사하고 했더니 다 나았는데 다리만 지금 옛날에 다친 게 괜찮아졌고 근데 문제는 닭이. 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얘를 원 그 상태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재활 훈련을 야생 적응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순천만에 그 보냈을 때 얘네들이 같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녀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야생의 무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왕따가 되게 돼요. 얘는 워낙이 오랫동안 12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따를 당하다가 간신히 적응해서 이제 그 3월 말에 이렇게 이제 지금 봄이니까 봄바람 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먼 길을 갈 때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봄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부는 걸 잘 활용을 하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봄바람 잘 분다. 그럼 그거를 딱 상승기구를 타고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 둘이라는 애는 12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데 너무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혼자 돌아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날라서 가다가 또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이렇게 남게 됩니다. 5월 정도 되면 기온이 올라오고 그래서 주위를 돌아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날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떠나간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표현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2013년 이후부터 이렇게 쭉 활동을 했고요. 이제 하다 보니 기획과 연출에 대한 좀 부족함, 또 안무를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프랑스 낭테에 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 이제 그 공연의 한 장면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 둥지를 저희가 만들어 가서 아주 간단한 소품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 들었던 것은 좋은 교훈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 얼마나 많은 이 공연단이 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이다, 뭐 중국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공연을 가지고 가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깰락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현지어로 이 공연에 대한 소개 현지 언론에 많이 내야 되고 특히나 그 비평 같은 그런 내용을 꼭 써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그 프랑스를 갔다 오고 나서 이 기록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원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 같고요. 순천 새꽃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주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제가 탐구하면서 해왔는데 우리 전통 학춤에 보면 학연화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미와 연꽃이 만나는 어떤 원래 그 고려시대 때 연화대라는 춤이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두루미춤, 항우가 연결이 되면서 쭉 이렇게 그 연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두루미가 꽃과 만나게 되었나? 저는 굉장히 그 좀 질문 궁금해서 작년에 2년 전에 또 논문도 썼는데요. 역사적인 그 아까 개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 네, 이 두루미와 연꽃이 만나는 것은 불교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생태적으로 볼 때는 우아한 점이 있습니다. 연꽃은 여름 꽃이고요. 두루미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시베리아 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매개가 과연 무엇인가? 불교 문화권에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것이 많고, 그 연꽃이 있는데 두루미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다가 부리로 탁 이렇게 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부리를 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리를 딱 대면은 그때 연꽃이 착 이렇게 열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화심 아주 어여쁜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왕에게 축수를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가면은 한승준
학춤에 보면은 그게 변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루미도 이제 아비합, 어미합, 새끼합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새롭게 풍경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천에는 그 발레 작품으로 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흑두루미 이야기를 발레로 해서 그 전국무용제에서 상도 받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이 흑두루미 이야기가 상당히 공연으로 다양한 형태로 갈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창작 작업에서는 안무 연출에 따라서 또 음악이랄지, 또 어떤 뭐 노래를 새로 만든다랄지, 또 조명이나 의상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네, 오늘 그 발표해 주실 강규미 선생님을 또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그 신청한 것은 순천문화재단 작년이죠. 보조금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국내에서 활동, 또 프랑스까지 갔다 오면서 창작을 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가 이제 있는 경우에요. 이 매력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뭐 연극하시는 분들하고도 교류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탐색을 했었고요. 이번에 그 공연 팀을 구성할 때 뭐 악기 연주, 프랑스 할 때는 국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서양 악기 쪽으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도 퍼포먼스를 하는 분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무자를 네, 도움을 받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창작 작업에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작업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양한 분들을 모아두고 아이디어 제공만 하고 그럼 좀 뒤에서 좀 편안하게 있고 싶다 이렇게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왜냐면 그 단체의 대표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실제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네. 기획을 하긴 했지만 또 스토리 기존에 했던 그 흑두루미 둘이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변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흑두루미가 꽃을 만나다. 예전에는 흑두루미 춤만 구성을 했는데 이번엔 꽃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다 보니까 여러 운영 총괄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서는 이제 흑두루미 춤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춤꾼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특히나 이제 프로덕션, 창작 춤을 하는 데에서 프로덕션이 관련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많죠. 그래서 그거를 다 새롭게 이제 알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뭐 다음번에 소개될 텐데 저는 그 다친 흑두루미가 세 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 그 모티프의 하나라고 봤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전 공연에서는 조명을 가지고 약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 그 다친 그 다리 부위 무엇일까요? 정강이 밑에 정확히 이쪽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다친 거예요. 두루미는 그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보는 그 두루미의 그 모양에 날이 깃이 있고 거기가 무릎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것이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이거 발목 위치라고 하면 우리 이제 사람으로 치면 무릎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다쳤는데 자세하게 보면 그거는 이제 이거 이야기해도 됩니까, 회장님? 제가 이제 질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새를 구해준 분을 찾아가지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또 다 물어봤어요. 그 과정을. 왜 그러면 이야기만 단편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자세히 그 상황을 다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에 의해서 잡힌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아프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찔린 건 플라스틱 때문에
그랬는데 좀 삭제를 해주면 좋겠네. 아마 순천시에서는 좀 감속을 실패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얘가 세상에서 잘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원치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구해줬어요. 원치 않게 또 막 날아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야생에 풀어줬어요. 그때부터 나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보호 겸 모니터링 한다고 그 라디오 그 당시가 라디오 밴드 주파수 하는 그거를 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야, 안 그래도 다쳤는데 또 뭔가 나한테 갈고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야 이게 너무나 얘는 정말 좀 싫어했을 것 같다. 네. 그때 9.11 테러가 났을 때 시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주문해가지고 왔던 게 이제 그 당시 2001년, 2년인가. 여하튼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을 아주 이제 좀 탐구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뭐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다르게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무용적으로 어떻게 막 멋있게 쳐야 될까 이쪽보다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는 자꾸 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나 이런 거 이거를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춤을 추고 싶어 하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또 사람의 입장과 철새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과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나 뭐 이런 거. 나중에 봤더니 피나 바우시 스펠링이 못하는데요. 피나 바우시가 한 이야기 중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찾아보게 되는 조금 5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을 정말 그 강기문 선생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앞뒤를 재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청작 공연을 잘 마무리했었고요. 이 사례 자체를 이 공연 자체를 하나의 사례로 다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질적 연구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작년에 제가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사례에 대해서만 볼 때 작년에 그 순천 새꽃춤이라는 이 사례, 이 하나가 딱 경계가 지어진 책이잖아요. 경계가 지어진, 나는 요 부분만 하겠다. 라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른 분들에게 이해를 도와주고 해서 이 사례로부터 공연을 창작할 때랄지 또는 이런 그 생태 환경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제 어떤 그 각자 상황에 맞게 의미를 찾아가면 되거든요. 이것이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 새꽃춤 공연을 다룬 주로 수집한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팜플렛부터 해서 사진을 또 많이 찍잖아요. 저는 이제 연습하거나 회의할 때부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뭐 그 보조금 사업에 또 제출도 해야 되지만 여하튼 그런 문서, 그다음에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은 조금 그 사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했고요. 녹음을 해서 전사하는 것도 요즘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쪽에서 자동 번역기 있잖아요. 그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비디오는 공연 연습할 때 중요한 부분, 강규민 선생님이 싫어하시는데 연습용 찍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간간히 찍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팀원 중에 몇 분들 면담을 좀 했었고요. 못한 것은 관객의 평가. 이게 이제 창작을 할 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연 끝나고 설문지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고 코딩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뭐 사례 연구에서는 코딩을 잘 안 하고 내용을
정리를 잘 하면서 최대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끄집어내는 포착이라고 그러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찾아서 하는 것, 포착.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코딩이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쓸 때 마치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거, describe라고 그러고, 또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부분을 인상적으로 쓰는 거, 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되더라? 차이가 있거든요. describe 그러면 쭉 이게 사실적으로 써가는 거고, 묘사하면 약간 일러스트레이트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조금 섞어서 처음에는 좀 인상적인 부분 위주로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의 특징을 아무래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리차드 셰프너라고 뉴욕 대학의 공연학과 은퇴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쓴 책 중에 보면은 6가지로 이렇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의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부분, 공연 자체 안에 어떤 그 드라마틱한 선악이 있다 그러면 긴장성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나, 그 다음에 공연자와 중 관중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공연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이잖아요. 사전 준비하고 본 공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공연하고 나서 후속 공연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나, 전승을 시키나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치평가, 관객은 이 공연을 어떻게 느꼈으며 그리고 그 공연 자체가 다른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파장, 후속 파장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루면 좋겠다라고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6가지를 매핑을 대략적으로 해서 그 논문에 이번에 3월 말 논문에 게재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황기민 선생님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또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패바람의 강주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영구 교수님의 발표를 이어서 실제로 순천색꽃춤이 가졌던 업무 작업의 현장적 관점과 시사점이라는 부제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정 교수님과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발표의 덤으로 사실은 같이 합류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무용역사 기록학회의 많은 대안무가님들 앞에서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니 참 송구스럽고 또 영광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볼게요. 왜 안 넘어가죠? 네, 제가 먼저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된 것은 무용역사 기록학회 최혜리 회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또
그 전라도 옆에 인근 경상도에 있다 보니 또 지역 간 교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시고 추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존의 전라도에 대한 또 남다른 또 애정이 있던 터라 부산에서는 금정산 그 생명축전 늘 이제 집행하고 또 총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명축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문적 안무 방법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에서 수락을 하게 되었고 그 작업의 과정이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뜨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발표의 내용은 이제 안무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며 또 제가 진행했던 생태춤 안무의 주안점은 또 무엇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무의 실제 상황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이고 이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얻게 된 시사점은 무엇인지 함께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무를 이제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이제 작품의 주제의 분석인데요. 앞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흑두루미가 갖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 작품 속에서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작품의 주제는 흑두루미의 이제 정체성에 관한 고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도움에 의한 흑두루미의 생명체 본성의 회복이라는 것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의 주제를 이제 안무자는 이제 외연적 주제로서 이 둘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표현해가고 스토리텔링을 풀어갈 것인지에 관해서 좀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제 스토리를 전달하고 그려내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감상자들에게 공유되는 확장된 주제로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기획자의 제안이었던 관객 참여형의 요소를 좀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작품의 중간에 삽입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좋은 안무를 위해서 정보를 안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출연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제작진들이 제작을 할 것이고 스텝을 할 거냐, 그리고 공연 장소의 실질적인 무대 기술이라든지 어떤 효과 그리고 실제적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도움 장치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또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제가 스킵을 또 이렇게 주르륵 해본 결과 이제 출연진은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순천과 여수 지역을 아우르는 예술인들로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 스텝진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낮은 생각보다는 규모가 적은 예산과 또 인구 20만이라는 이제 순천 이제 인구 안에서 포진되어 있는 우리 예술적 인프라들의 어떤 좀 열악함 그런 이제 환경들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출연과 제작
출연과 혹은 스텝 이렇게 병행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기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출연과 처음에 안무와 이제 출연의 제안을 받아서 접근을 했다가 결국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연출과 안무를 동시에 이제 맡게 되고 출연은 이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두루미에 대한 스토리는 좀 앞에 교수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스토리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제 지역을, 장소를 직접 탐방하는 것이 그 생태예술춤 작품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순천만 그 두루미가 흑두루미가 서식하고 또 휴양하고 떠나는 그 순천만 습지와 그 이제 갈대밭 혹은 이제 그 꽃춤을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이 새꽃춤을 아우르는 장소가 되는 실제 장소의 탐방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장소에서 갖게 되는 어떤 위적 경험, 나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나의 이제 그 기억에 잘, 감각의 기억에 잘 이렇게 저장을 해두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안무에 돌입을 했을 때 적절한 어떤 감각 그리고 감성을 끄집어내어서 적용해 들어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탐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생태예술춤 안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작품 엄밀하게 보면 융복화평 작품입니다. 그 융복화평 작품에서 안무의 또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융복화평 다원예술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 다원화되는 이제 작품의 어떤 기획력 안에 기획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안무의 위상을 정립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이번 작업을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작품은 첫 장에 나오는 순천만 일대의 그 풍광들입니다. 네,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순천만 지금 보실 이제 순천만의 풍광을 이제 현지 순천에서 이제 그 어부 활동을 하시면서 그 생태 사진 예술을 작업을 하고 계시는 서근석 작가님의 사진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작품 안으로 흡수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 영상과 더불어서 부르는 노래는 그 함께 출연하고 계시는 우리 서혁신 그 싱어송라이트의 노래가 되겠고 그 가사는 또 우리 전영국 교수님께서 직접 작사를 하셨습니다. 안 되나요? 영상이? 네, 잠시만요. 넘어갈까요? 그래도 보여주신 컬트 예. 클릭을 하는 그래서 영상 찾는 동안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스토리 배경이 되는 탐방을 제가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서울의 그 행정구역보다 그 순천의 그 행정상 구역이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저 사실은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그 순천말에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적인 어떤 경작, 목적의식적인 농작을 통해서 흑두루미가 이제 겨울에 이제 먹고 갈 수 있는 그 먹이를 생산을 하고 그렇게 그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조금 이따가 영상이 나오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흑두루미가 4,000마리, 5,000마리 이렇게 날아와서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노니는 모습,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비상을 하면서 장공에서 노는 모습들이 굉장히 그 도도하고 우아하면서도 또 사람이 이렇게 근접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흑두루미 무리는 이제 무리 생활을 하고 이렇게 무리 단위로 이렇게 서식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혼자 나는 새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뜨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같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동시에 뜨고 따라다니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단체 무리 생활을 하는 그 두루미들 속에서 왕따가 된다면 참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지금 영상이 잘 안 떠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실제 그 저희가 공연을 했던 팜플렛, 그리고 이것은 공연을 진행했던 순천문화예술극장 그 외벽에 걸렸던 현수막 홍보물입니다. 지금 이분은 그 순천에 거주하시면서 저희 그 8장에 활용될 그 연꽃을 직접 제작해 주신 모습인데요. 그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해주시는 이 모습이 사실은 네. 예, 링크가 잘못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장자에 나오는 그 포종해오 같다. 네. 라는 어떤 신명난 어떤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꽃이 닫혔다가 이제 안에서 열면 학연화됨처럼 이렇게 열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의 어린 여인이 나오면서 이제 두루미와 사랑의 듀엣, 그 희망의 듀엣을 추면서 두루미가 새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비상에 날아간다 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작하고 계시는 스태프진의 모습이고요. 네, 그냥 넘어가죠. 시간. 이게 컨트롤 조기 성체는 클릭을 한 거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안 되죠. 화면이 안 넘어가죠. 지금 슬라이드 상태에서 아까 하신 거예요. 제가 슬라이드 상태에서 네, 제가 다시 슬라이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나오던데 제가 하니까 안 돼. 잠시만요. 제가 그니까 잠시만요.
링크가 잘못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됐어요. 저기서 네, 그냥.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네, 영상이 주소창이 잘못됐는지 잘 안 떠서요. 제가 준비를 좀 덜 해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추후에 이 영상 업로드 되면 한번 주소창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 그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있나요? 소품 제작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 조명의 그 수준을 좀 기술 정도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끊임없이 그 순천에 있는 예술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순천만의 풍광들을 저에게 SNS로 공유를 해주고, 지금 이 사진은 기획자 전영국 교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탐방 조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이제 정보를 입수한 끝에 이제 흙두루미의 시점으로 이제 작품을 해석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관점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 생태 환경을 아우르는 그 가치와 의미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어떤 예술적 요소로서 정리하고 조직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태예술이라면, 저는 이 생태예술 작품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그 동작을 주고 받아서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훈련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다 이제 그 안무의 접근의 방법론에서부터 감흥적인 방법론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흥적 접근의 안무 방법론이라는 저의 나름의 그 틀을 가지고 이 작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흥적 접근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 이전에 가졌던 어떤 동양에서 말하는 그 관념적인 기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좀 더 보다 이제 실학파들이 얘기하는 실체적인 기, 감각되는 기, 실존하는 기로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춤이 우리가 이렇게 20세기 초에 이제 스티브 팩스턴처럼 뭐 이렇게 접촉 즉흥이라든지 이렇게 신체에 주고받는 반응과 반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의 질적 변화 그리고 재미진 요소들을 쌓아 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춤의 동작을 안무에 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실질적인 기적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세기 그 후반 조선시대 후기에 최한기라는 기철학자는 굉장히 경험적 기철학을 강조를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기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한다라고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이것이 이제 감성과 감각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성의 세계까지도 이 기적 교류가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우주의 최초의 이제 어떤 시원적인 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거대한 맑고 순박한 아주 거대한 그 활동 운항하는 거대하고 크게 돌면서
어떤 이제 움직이는 에너지, 근원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 에너지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우주 만물에 아주 요만큼씩 필요한 만큼씩 풍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맑은 길을 소통하고자 할 때, 서로 이제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상대의 기와 나의 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이 통하게 하는 것은 이제 통하게 하는 운전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 창기는 그것이 바로 신기의 묘한 능력이다. 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춤을 통해서 사실은 춤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신기가 무엇을 통해서 운전을 하느냐? 창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숨의 들고남을 통해서 그 이제 기운이 신기가 나에게 들어오고 또 나의 신기가 그 안에서 내 나름의 또 활동 문화를 몸 안에서 또 운전체로서 하게 되고 이런 작동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좀 안무적 요소로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바로 감흥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넘어가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작품에서 이제 가지고자 했던 것은 그 나의 객체 그리고 춤꾼이 나를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라는 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도 나와 나의 움직임, 우리의 존재는 다 늘 빙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매 순간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운행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존재라는 것보다는 존재하고 있다, 존재한다라는 그 어떤 그 진행형의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장 그 어떤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춤이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가 안무를 한다는 것도 항상 그 자리에서 멋지게 짠하고 거기서 끝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서 또 다른 그 사태와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춤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이 그날의 컨디션과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작동될 수 있다,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신뢰하고 그 안무자의 그 신념의 근저에 깔아두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무의 주안점은 주로 이제 그 꽃춤과 흙두루미 춤이 되겠는데요. 그 두루미가 이제 발을 이렇게 다친 것으로 상정을 하다 보니 이제 꽃춤을 신체의 발 부위와 이제 대비되는 손춤으로 저희가 안무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융합 장르 예술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함께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 그 융합이 그냥 각각의 객체를 만나서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그 융합이 될 매체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또 좀 성실하게 이해하는 속에서 그 교적 관계, 동선에 들고 난 그 기적 교류, 기적 상응 이런 것들에 조금 주목을 한다면 모두가 좀 잘 활용되어서 풍부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무를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지금 전영국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두루미 역할을 맡아서 스토리의 서사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캐릭터를 맡아서 춤을 춰 주셨는데, 정 교수님은 그 굉장히 독특한 투박미가 있습니다. 예, 그 깎이지 않은 선, 이런 것들이 질리지 않는, 몇 번 봐도 질리지 않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배웠거나 이것이 기본이라고 또 열심히 수련했던 그 틀에 제가 매이지 않으면서 가급적 그분의 그 이제 상상력과 움직임의 감흥을 존중하는 선에서 안무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흥적 대무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저희 작품에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듀엣이 보이시죠? 사진. 네, 이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두루미와 꽃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감흥적 대무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이 장면은 실제로 순천만 상공에서 찍은 흑두루미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순천만에서 두루미를 이렇게 볼 때 이런 게 있겠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참 예를 들어서 사랑스럽다라든지 그 순간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최한계 개념에 의하면 그 신기라는 것은 그 기억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강주미라는 안무자가 가진 신기, 그 신기 안에 이제 이 두 마리의 이제 창공에 날고 있는 두루미의 듀엣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신기, 강주미라는 몸속 형질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저장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전영국 교수님은 강의와 강의 사이에 막강 시간을 이용해서 항상 순천만에서 논이세요. 그 탐조를 하시고 두루미랑 거의 사시는 것 같아요. 매일 문자가 와요. SNS로 촬영한 흑두루미의 모습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두루미가 다 갔나 봐요. 이제 이제 그 갈대밭을 허허롭게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 교수님이 이렇게 두 마리가 비상을 할 때와 4,000마리가 우르르 모여서 앉아서 도도하게 아주 그냥 누가 그 바늘만 찔러봐라 하는 어떤 반응, 공격 태세적인 그런 느낌, 예, 아주 도도합니다. 그런 느낌과 이 흑두루미의 서식 생활을 보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미적 감각이, 감흥이 온다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정서를 담았다가 이 흑두루미의 사랑의 듀엣을 할 때 아마 전영국 교수님이 그 전영국이라는 신기라는 저장소에 기억된 그 아주 사랑스러운 이 느낌을 선택적으로 끌어내서 상대방의 그 여자 무용수와 조응해서 이렇게 듀엣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둘 사이는 서로 교감을 하게 되고 감흥을 하게 됩니다. 이 감흥은 바로 감흥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기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작품의 안무를 끌고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무의 특성은 지금까지 이제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5번을 보시면 두루미와 생태 장소의 탐방 혹은 직관적 경험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생태 안무춤에서의 안무자의 태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사점과 성찰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루미가 왜 순천의 꽃을 만났을까? 네, 결국은 꽃이 핀다는 것도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장소의 생명이 잘 영위되고 있고 생명성이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순천꽃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생태의 장소인 순천만에서 둘의 신기가 꽃과 두루미의 둘의 신기가 감응하여 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는 지극히 맑은 근원적 생명의 거대한 활물로서 모든 만물을 이제 살림의 생기로 운하시키고 활동 운하시키는 거죠. 운하시키고 개체와 개체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운반해 준다라는 것이 새꽃춤의 저희 안무의 그 저변에 깔린 어떤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 새꽃춤은 그 순천 지역 예술인들의 굉장히 그 높은 탐조 실천과 그리고 그 흑두루미에 대한 그 지속적인 관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따뜻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원천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순천 새꽃춤은 바로 다시 살림을 위한 문화로서 작동하는 지금 여기에서 빙하는 하나의 경험이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순천 새꽃춤의 이제 감흥적 안무를 위한 그 태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출연자들의 이제 인자들을 이렇게 속성을 잘 파악하고 성향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속에서 그들의 감흥력을 구치시킬 수 있고 감흥력을 높여낼 수 있는 어떤 훈련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무자가 즉각적으로 던져준 어떤 동작에 대해서 그것의 익힘을 통한 반복적 그 스파가 아니라 자신의 충결로 자신의 어떤 기운 그리고 자신의 그 신기의 기억을 끌어내서 그 자신의 충결로 소환하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리고 그 안무자는 어떤 틀에 갇힌 시범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이야기, 하나의 이제 동작 언어를 위해서 시범을 보일 때 예를 들어 이제 그게 구체화된 시범이 아니라 한두 가지의 이제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열린 시범으로서 그 상상력을 출연자에게 고취시켜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상상력은 안무자로서 그 아주 핵심적인 맥락은 잘 지켜가야겠지만 출연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용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작품이라는 마인드에서 그들의 이제 즉흥성에서 오는 새로움이나 아주 기발함 그리고 이제 그 독특한 그 즉흥적 춤사위들을 적극 수렴할 것 그리고 그 대화와 끊임없는 이해를 위한 설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해가고자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감흥적 안무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연출의 부분인데요. 좀 이 새꽃춤에서는 박제화되지 않는 의미망을 좀 갖도록 그렇게 구조 장치를 만들고자 노력했고요. 이제 탈춤에서 갖는 연상 구조처럼 각각의 하나의 의미체를
갖되 독립된 의미체가 모여서 전체의 의미망을 연결하는 좀 이런 식의 좀 구조가 쓰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미의 입장과 관점을 고뇌하고 숙고하고자 했던 그런 태도가 중요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보기 드문 민간 차원의 이제 영혼한 교류로서 예술 협력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의미를 많이 생산한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함의 서로 간의 이제 지역 문화를 자연스럽게 예술 작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지역 간의 문화예술 창작의 특성, 독창성 그리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순천은 아주 생태나 자연의 풍광이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있는 곳이 아주 많죠. 그러나 예를 들어 부산이 춤의 도시인 것처럼 아주 춤의 스킬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다양한 시도의 노하우의 성과물은 사실은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저도 뭔가 가서 새로운 생태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감흥을 받고 창작의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되가져오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아주 발전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서로의 지역 간에 고립될 수 있는 작품의 스타일을 앞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순천 지역의 문화예술의 이제 창작 모티브의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천 새꽃춤이라는 작품은 두 가지의 성과를 지향하면서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가 생태의 미학을 다루는 것과 로컬의 미학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천망과 흑두루미가 가진 이 이야기를 이 가치와 의미가 갖는 이 감성을 잘 버무려서 순천이라는 지역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 컨텐츠 작품으로서의 계속 지속적인 시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교류 기반의 협업 작업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면서 추진을 한다면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동향을 이해하는 속에서 로컬 미학으로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학자 임성호는 각 지역의 로컬 미학을 이제 잘 연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각 지역의 로컬 미학을 모으다 보면 그것이 이제 총합적인 한국 미학이 될 것이다라고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또 역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연 참여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진정한 통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도 되게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이제 전라도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정보들을 실제로 매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자주 직접적인 순천 예술인들, 여수 예술인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알게 된다라는 자연스럽게 알고자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통의 교량 역할을 하는 진정한 교량으로서의 활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태예술 작품의 진정한 완성은 생태 미학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바로 생태적 장소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여기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국 선생님과 그 강주미 선생님의 정말 실제적인 사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막연하게 그 갖고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표착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안무로 가야 되는지 이게 정말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론적인 입장이라서 맨날 기획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실질적인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됐고요. 혹시 그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그래도 막 성사를 하니까 그래도 막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청취하시는 그 줌으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 두 분 선생님의 발제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의의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페북에를 썼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공연 예술의 그 동향이 어디로 가 있냐면 물론 뭐 언택트 그 공연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뭐 정말 AI 뭐 메타버스라든지 굉장히 최첨단의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언택트 공연의 어떤 그 극적인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유가 기후 변화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그 공연 예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근본으로 살펴보면은 인간의 어떤 삶, 어떤 생태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 더 이게 본질적인 어떤 그 공연의 세계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창작 활동과 태도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성찰적인 어떤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이제 생태 예술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리서치나 그런 공연 활동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무용예술계에서는 이런 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렇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또 이 강주미 선생님께서는 뭐 금정산 그 예술 축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춤으로 그 생태 예술을 그 탐구하고 그 실천해오는 작업을 하고 계셨고 또 이제 전영국 그 교수님은 비무용인이었지만 정말 그 우리 무용인들보다 더 많은 그 진지함과 정말 노력으로 그 어떤 그 흙투리미를 이제 그 제재 아니면 주제로 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어떤 생태 예술의 그 일면을 발전시켜 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순천문화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지원금이 생기면서 저한테 이제 중개를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두 분이 만나면 정말 좋은 그런 생태예술의 어떤 모델이 발생할 것 같아갖고 두 분을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뭐 전정우 선생님은 워낙에 뭐 정말 우리 무용 역사 기록학회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전영국 선생님이 그 질적탐구학회라는 한국질적탐구학회 이게 굉장히 교육학회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학회거든요. 그래서 이 학회를 사실은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질적 그 연구에서 정말 어떤 일가견을 이루신 정말 대학자신데 저희 무용계에서 이제 너무 무용에 이제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무용 역사 기록학회는 일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도 좋은 논문을 그 발표해 주시고 계시고 매번 이렇게 그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성과를 정말 잘 그 또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무용 역사 기록학에 또 내주시고요. 그래서 이 성과를 그 많은 무용 연구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연구 방법론, 그 생태 예술을 위한 어떤 연구 방법론이 좀 들으니까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립이 돼서 또 그 안무자들과도 좀 공유가 돼서
정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예술 조류가 나타날 것이라고 뭐 이미 나타났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태예술이 하나의 어떤 그 경향이 될 건데 여기에 앞서서 좀 더 이렇게 뭐지 개념과 그다음에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꾸준히 활동해 나가시면 나중에 무용 역사의 어떤 일면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얼마나 그 추운 데서 또 우리 강주미 쌤이랑 탐조하신다고 저도 순천에 가봤거든요. 그 추운데 주로 새벽에 가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10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 또 하나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는데 정말 그 두 분의 경험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질적 연구 뭐 이렇게 하는데 질적 연구라는 건 사실은 이 감각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몸으로 그 현장에서 연구한 거라서 이게 하나의 뭐 이렇게 멋들어지는 이제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현장에 거하면서 아까 강주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현장에 빙하면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감각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인지하는 그런 그 방법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우리가 이제 그냥 방법론 이 자체에만 매몰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뭐 춤 세계든지 뭐 그 연구 세계든지 다 통하는 바가 사실은 이런 뭐 그 현장에 거하면서 어떤 대상을 포착해내는 능력을 그 갖춰야 되고 또 이 포착한 것을 아까 강준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자기의 어떤 신기로 끌어당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기를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훈련들이 저희가 너무 스튜디오에 갇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극장 이 무대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용계에서 어떤 질적 연구라고 하면 리서치 연구, 리서치 퍼포먼스라고 하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확립이 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신 두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정되지만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우리 그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또 저희 그 원래 특강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말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붙이고요. 영상이 왜?